그렇게 해서 12월 3일에 비상계엄 내란이 벌어집니다. 이때 검찰의 역할 그리고 검찰총장은 그때는 뭐 했을까? 를 지금 의심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앞서 얘기했지만 비화폰으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도 통화했지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하고도 계엄 당일날 밤에 한 11시쯤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 통화를 여러 차례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건 그 검사들의 합수부 파견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화 타이밍을 굉장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이제 합수부 파견 건이 있겠고 그 앞쪽에 이제 중앙선관위에 그렇죠. 먼저 가잖아요. 국회보다. 그렇습니다. 병력이 예. 먼저 갑니다. 방첩사 병력이. 그러면서 그 정성우 대령인가요?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검찰과 국정원이 온다. 우리는 온다. 돕기만 예. 하면 된다. 우리는 일종의 서버를 해서 건네주기만 하면 된다. 그들이 알아서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내용 그 대화 내용이 이미 예. 공개된 걸 보면.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둔갑을 합니다. 예, 수사기관과 이제 국정원이 온다로. 그럼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많아요. 그 수사기관도 많잖아요. 심지어 뭐 노동청 이런 데도 저 수사를 하잖아요. 준사법권이 다 있는 거잖아요. 막 그러니 일부러 물타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2명의 그 고위직에 대한 제보들이 있고 나중에 추미애 그 지금 법사위원장께서 공개한 거를 보면 00시 37분 통화를 하잖아요. 예. 그 대검의 포렌식 담당하는 맞습니다. 부장검사가 예. 방첩사 대령에게 통화를 하고 00시 53분에 방첩사 대령이 국정원에 통화를 합니다. 역시나 포렌식 담당자입니다. 포렌식이에요. 그런데 안부 전화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밤에. 네, 그 밤에도 그렇지만 뒤집어서요. 아니 쿠데타가 성공을 하면요 군인들 세상이에요. 그러면 군인이 대검을 걱정해 줘야 돼요. 대검에서 왜 군인 걱정을 안부 전화를 왜 합니까? 여기서 여기를 안부 전화를 하면 하는 거지. 그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생을 건 도박을 하는 윤석열 씨 입장에서 자기가 그 군대를 나오지도 않았던 군대를 믿느니 자기의 친정을 당연히 동원했을 거라고 보는 것이 사실 상식에 부합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쿠데타가 성공한 이후에는 당연히 공안 정치가 시작을 될 건데 거기서 가장 필요한 인력이라고 하면 자신이 이끌었던 친정에서 온 수사 인력, 특히 특수부 검사들이 가장 필요했을 거고, 그리고 뭐 체포나 구속을 시켰던 사람들의 핸드폰을 확인을 해갖고 건덕지를 만들어내야 되기 예. 때문에 포렌식이 가장 중요했을 거다. 그렇다고 보면 그날 이제 만약에 진짜 출동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 수사관에 동원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5,800만 원, 6,400만 원, 6,200만 원 막 그 89개 봉투로 예. 나누어서 수많은 특활비 집행이 나오잖아요. 예. 그럼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뭐 딱 떨어지게 이제 특검에서 발표한 건 아니니까.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추정해 보면 그 입틀막 용도가 가장 컸을 것이다라고 입틀막 추정됩니다. 용도. 분명히 예. 그걸 하려고 하면 미리 인사를 준비를 해놨어야 됩니다.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어디게 파견할 세팅이 거고. 돼 있어야겠죠. 예, 예. 그렇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검사 입장에서도 이사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대구지검에 있는데 갑자기 서울로 와야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미리 당연히 소통이 됐을 거고 거기에 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용들은 아마 입을 막기 위한 비용이 아니었을까. 그 3일 사이에 쓴 게 3억 몇천 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특활비를 네. 막 그때 막 몰아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편린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지금 심우정이라는 이름 중심으로 다 끌고 모아 보면 지금 크게 생각하면 앞서 얘기했던 그 즉시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윤석열을 풀어주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풀어주는 과정 그 앞쪽으로 가면 앞단으로 가보자면 그러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에 검찰은 무엇을 했는가? 검찰총장은 어떤 상황 판단을 하고 어떤 지시를 통해서 검사들과 의사소통을 했는가? 이게 있을 것이고 또 그 앞단으로 가면 저는 대부분 좀 굵직굵직한 거에 가려져 있어서 그런데 딸 특혜 채용도 따져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이 그동안 다른 사람 대표적인 게 이제 조국 전 대표 케이스겠죠. 거기에 있었을 때 무슨 일을 저질렀던 바라봤던 관점이나 수사했던 어떤 그 깊이나 이런 것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서 문제 있다라는 걸 이제 고용청 통해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뭐가 없어요. 더 진행되는 것이. 그래서 그 뒤에 결과물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를 많이 없잖아요. 까먹고 있었네. 다른 중요한 사실 게 그거의 가려서. 몫은 공수처죠. 그러니까요. 네, 공수처가 이거에 대해서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조금 보여줘야 되는 시점인데 공수처가 지금까지 설립된 이후에 보여준 실적을 보면은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입법을 통해서 강화를 시키든
아니면 뭐 이거에 대해서까지 다 특검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기존 수사기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한 것처럼 잊지 않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 그거는 오늘 황준범 위원께서 이제 최혜정 그 부국장 뭐 이렇게 대신 오늘 출석 좀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근데 오늘 발언량이 영 적어가지고요. 요거 좀 여쭤보도록 하죠.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구속영장 청구를 예를 들어 특검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 정도의 혐의와 이 정도의 내용. 그날 밤 통화를 많이 들여다봐 12월 3일 날 밤. 같은데 거기에 대한 뭐 정황이 좀 더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언론에 나오지 않은 뭐가 있으면 충분히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언론에 나오지 않은 네, 무언가.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일단 조금 통화를 했다라는 건 나와 있으니까. 어허. 좀 걱정되는 게 지금 불렀던 신분 자체가 이제 직무유기랑 직권남용의 피고발인으로 왔기 예, 예. 때문에 그 내란에 가담된 피의자로 부른 게 아닙니다. 에헤. 그렇다고 하면 아마 그쪽 질문을 하는 거는 변호사가 제지했을 거예요. 제가 만약 그쪽 변호사여도 당연히 그 혐의와 나 이걸로 불러놓고 왜 딴 거 자꾸 예, 물어봐요? 그렇죠. 별건 수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변호인이어도 그걸 커트를 했을 거라 아마 이 16시간의 조사는 아마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아니 이 전화 통화 박성재 장관과의 이 12월 3일 밤에 있었던 전화 통화만으로도 혐의를 두고 부를 수도 있지 않아요? 그 피의자로 부를 수 있는데 이제 어. 심우정을 부르기 위해서는 음. 제가 볼 때는 사전 그 빌드업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와갖고 당연히 부인을 할 거고 모르쇠로 일관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빌드업을 쌓아놓고 마지막 네 의견 한번 들어보자 정도로 진행되는 게 맞을 거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직무유기랑 직권남용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는 과정으로 할 거고 만약 영장을 친다고 해도 이걸로 해야 되는데 조금 약하다. 만약에 그리고 진행이 돼서 구속이 된다고 하면 아마 그때 본격적으로 내란의 밤에 대한 질문이나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란이잖아요. 이게 뭐 단순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범의 어떤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형법에서도 가장 중하게 여기는 내란이잖아요. 내란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평안하게 다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 뭐 대부분이 그렇죠. 어허. 지금 사실은 구속된 숫자가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람들은 구속 언저리 안 간 사람 많습니다. 아직까지. 예. 예, 특히 뭐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들 상당수가 아직 이제 시작인 셈입니다. 그리고 군인을 제외하고는. 예전에 뉴스에서 구속된 걸로 봤는데 나와 있는 사람들 제법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오늘 김규현 변호사가 서울구치소를 다녀왔는데 윤석열을 제외하고는 아는 얼굴이 많이 보이지 않아 실망했다. 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예. 할 정도로 이게 지금 저는 이게 민주당에도 좀 쓴소리하고 싶었던 게 특검 도입할 때 그때 같이 특판을 시작을 했으면 위헌성도 훨씬 더 적었을 거고 좀 논란이 많이 적었을 건데 그렇죠. 지금 아쉬운 부분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얘기 저기 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자,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이 어떤 열쇠고리가 있으면 여기를 풀어내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관련해서도 풀어내고 12월 3일 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또 무언가 중요한 고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를 좀 잘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 중에 동대구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자, 저게 이제 어제 동대구역의 상황이라는 것인데 본인들 추산 7만, 경찰 추산 19,000. 사실 이 사진은 제가 뭐랄까요 완벽하게 좀 저기 있는 인원수만 세 갖고는 뭐 몇 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풀샷 같은 것들이 뭐 어디에 촬영이 돼 있고 이런 게 있던데 예전에 그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저 동대구역에서 뭐 했을 때 그때 52,000이라 그랬었는데 그 인원보다는 현저히 적었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뭐 그래서 저 규모에 뭐 약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대신 이게 국민의힘이 주도한 장외투쟁의 어떤 무대였잖아요. 근데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윤어게인, 뭐 스탑 투 스틸, 뭐 여러 가지 표현들 등장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거 들지 말라고 사전에 공지를 했었어요. 사전에 공지를 했는데 그들이 왔고 그들한테 뭐라고 말하 그랬더니 막 싸웠대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더 많아. 마치 그들의 행사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온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참석한 인원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70명이 여기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10여 명. 예. 자, 제목은 야당 탄압 독재 정치 국민 규탄 대회였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뭐 여러 발언들이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멈춰 있는 5개의 재판을 속히 시작하고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 향해서는
반헌법적 정치 테러 집단의 수괴이며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만이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일단 그냥 뭐 디테일한 거 얘기하기 전에 어제 저 상황을 각각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씩 좀 듣죠. 뭐 2020년 항상 이제 그 계속 어게인 2020, 어게인 2017 막 이렇게 이제 예. 돌아가는데 이 좋은 거를 어게인으로 답습해야 되는 거잖아요. 좋은 거를 예. 배워서 그걸 다 현재 시점에 맞추어서 이제 발전시켜야 되는 건데 2018년 이후 2020년 초까지 보면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제 가장 전면에 예. 있을 때예요. 장애 집회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극우화 물론 지금하고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지금 보면은 그거는 아주 양호한 상대적으로 별것도 아닌 그거. 근데 어쨌든 우로 하여튼 갔습니다. 그때도 부정선거 스탑 더 스틸은 그때도 있었어요. 뭐 이것만 안 들고 나왔지. 예.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뒤로 모든 선거를 다 참패를 했어요. 지금까지. 선거 결과로만 보면 사실은 폭망이었죠. 네, 계속 예. 폭망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다시 똑같은 걸 들고 나온다. 엊그제까지 독재라고 돼 있어요. 저 예. 독재 정치. 그 말도 함부로 쓰지도 못했어요. 독주 정치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예. 이제 길거리로 나오면서 이제 완벽히 독재 정치라고 이제 대놓고 쓰기 표현이 시작하는데. 굉장히 거칠어졌어요. 네. 그 황준범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나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예, 예. 독재라고. 그래서 나라가 망할 것 같고 그래서 이재명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런 얘기를 하니까 더 웃기네.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애국으로 피가 끓는 분인데 지난 정부 때는 뭐 했죠. 그러니까 정말로 폭주할 때 정권이 그때는 뭐 아무도 쓴소리 안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 새 정부 출범한 지 지금 5개월도 안 됐죠. 인제서 100일 좀 지난 거예요. 100일 좀 지났죠. 얼마 전에 6월 이제 3일 에 끌어내린다고 하는 게 출발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각종 지지율 조사 조금 차이는 있지만 최소한 뭐 그러니까 50%대, 60% 안팎 그렇죠. 이렇게 예. 상당히 일단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는 상황인데 대구에 가서 그러니까 아주 편한 곳에 가서 늘 하던 자기들 편한 얘기를 했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저게 그럼 야당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저기서 힘을 받아서 뭔가 정말 대정부 투쟁의 동력을 얻어서 전국적으로 확산해서 정부를 견제한다 이건데 그렇게까지 과연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편한 데 가서 얘기하고 내부가 좀 갈라져 있으니까 그거 이참에 좀 이렇게 딴소리 못하게 묻고 근데 본인들은 굉장히 좀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27일 날 서울에서 또 한다는 것 같거든요. 대전도 하고 27일 날 또 하는 걸 검토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물론 뭐 저게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2019년 5월달에 그 황교안 나경원 체제에서 장애투쟁할 때처럼 한 달 가까이 그냥 예. 국회를 사실 그냥 접었어요. 비웠죠, 그때. 그냥 국회를. 비우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또 지금 못 하는 거죠. 왜냐 25일 날 또 본회의가 있어요. 예. 지금 또 정기국회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기국회 할 게 많잖아요. 또 예산도 챙겨야 되고 그리고 국정감사도 어제 해야 저거 하고 오늘 지금 법사위 들어와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힘든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무슨 갔더니 그 뭐야 저 스탑 더 스틸 뭐 윤어게인 이런 거 구호 쓰지 말자 했는데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안 돼요. 그리고 이미 국민들 인식에는 그냥 한 몸으로 돼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하면서 열심히 해나가야 되는 굉장히 좀 끙끙대는 상황인 거죠. 끙끙대는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는군요. 1도씩 중도로 오겠다라고 했지만 저는 이번 대구 집회를 나는 통해서 1도씩 오다가 한 20도씩 확 가는 것 같아요. 아예 포기 선언을 아. 했다. 우리 중도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우리는 그냥 그 핵으로만 가겠다. 그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을 뭉쳐서 그냥 내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약간 선언적 행위였다라고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탑 더 스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네가 뭐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우리는 이거를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도 나아가면 고의를 인정하거든요. 이거는 뭐 미필적 고의라고 봐야 되고. 이게 대구에서 저 행사를 했는데 대구 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많다는 거거든요. 네. 심지어 뭐 여러 플래카드 중에 찰리 커크 추모 그 현수막도 보이더라고요. 그 외국 사람에 대해서는 잘 추모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이렇게 저기 뭐 최병 이런 분들 저기 했을 때 추모 뭐 이런 거 아예 없잖아요. 예. 가장 가까이 있는 저기들은 없고.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황준범 의원 얘기처럼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뭐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중도에게 어떻게 어필될까 이런 중도 지지를 올리는데 거의 효과 없을 것이다라는 평가를 했고 당내 의원들 단톡방에도 그러니까 야당 탄압 독재 정치라는 저 슬로건 자체가 안 먹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슈를 재검토해야 된다. 장애추행 하더라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황교안의 자유한국당이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당 내에서 자기들끼리 이런 목소리가 나올 정도인데 얘기한 것처럼 27일에 뭐 검토 중이라는 서울 집회는 실제로 진행이 될지, 그리고 25일 본회의에서 뭐 검찰청 해체 관련된 그 정부조직법 개편부터 시작해서 모든 발의되는 모든 법안,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모든 법안을 국민의힘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들이 너무 바빠요. 밤새서 필리버스터도 해야 되고 또 다음 날 집회도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지금 국민의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예. 서울 집회를 한다면 이제 대규모 세과시잖아요. 물론 그러기 뭐 위해서 하는 내년도 거겠죠. 지방선거 뭐 이런 거에 이제 출마할 뭐 이렇게 있는 시의원 뭐 이런 분들을 해서 다 어떤 뭐 잘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뭐 푸시를 해서 끌어모을 수는 있겠지만 김웅용 감독 버전으로 얘기하면 뭐 현보도 없고 한길이도 없고 뭘로 지금 그걸 채워요. 세과실, 대규모 세과실을.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보다도 먼저 이 정도 이제 물론 내년 선거도 뭐 사실상 가까이 와 있는 거고 하지만 이들이 공식적으로 아직도 내란에 대해서 당 전체가 인정한 적 없어요. 일부 의원들이 뭐 이렇게 뭐 하는 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이런 때야말로 자기들 아이덴티티 근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재정립할 때잖아요. 예. 그래도 한때는 집권 여당을 해본 거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완전히 망가졌는데 지금 자기들이 번지수를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중도요? 듣는 중도 굉장히 기분 나빠요. 중도를 논할 때도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 어느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가를 냉철하게 다시 자기 자체 정비부터 하시라. 근데 그들 나름대로는 그 엑시트 플랜까지 완벽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면 국정감사가 열리기 때문에 그 명분으로 돌아가면 돼갖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길어야 2주 2주 정도 그냥 딱 하고 바로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해서 한번 세과시 한번 하자. 약간 이런 이게 취지로 비현실적인 얘기긴 한데 만약에 대구에 가서 단체로 무릎 꿇고 우리 잘못했습니다. 탄핵 반대한 것도 잘못했고 내란은 진짜 잘못됐고 했다라고 하면 전국이 완전히 바뀌었겠죠. 오히려 예.